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키워드 들어주시고요.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영혼회귀 실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똑같이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조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교수님이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달린 것과 나에게 달리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걸 스토아 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뭐 전부 문제 해결에 맞는 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나에게 달린 것은 내가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다 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달리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걸로 또 고통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이게 안 나왔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나에게 달린 것엔,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달린 건 최선을 다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무리해서 뭔가를, 욕심이죠. 그래서 공부도 그래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좀 솔직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달린 거에 최선을 다하고, 아닌 것은 그것도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못 얻어도 저는 꼭 후회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최선을 다 못했을 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대 전후에 요즘에 정년퇴직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시니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집에 있으면서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고 그러는데, 그 시니어를 위한 어떤 철학 집단 상담의 프로그램 모델 되는 걸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생 거의 청춘을 다 바쳐서 퇴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니라 그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은퇴하고 나면 80%가 우울증 걸린대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0%는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강한 우울증이래요. 왜냐하면은 9 to 5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삶의 방식이 완전한 급변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삶이 달라지고 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에도 가깝다고 보고,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어떤 집단에서 서로, 그런데 여기는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반응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이유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만 고수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일단 좀 여유가 생기죠. 융통성이 생기고, 또 저는 그거를 내 사유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러면 훨씬 문제를 극복하기도 쉽고, 또 좀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생각의 폭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하고 의견이 달라도 비난하기보다는, 또 이기려고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해한 거죠. 그리고 다른 건 다른 대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모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키워드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자신이 실행하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데, 만약에 제 자신이 옳은 가치만 행한다면 과연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소위 지금 말하는 가치가 아마 그런 거라면,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행복해야 마땅한 것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고통을 받고, 오히려 좀 선하지 않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을 불러일으킨 사람,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잘 가치관이 올바르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 고통이 오겠죠. 그럼 고통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이제 아옌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고통의 유래는 우리 알 수 없다. 기원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왜 이게 나에게 왔을까를 물어요.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온 거지?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지? 그리고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고통이 오는 것은 나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내 탓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 탓으로 보면 자기 상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고통이 오는 건 나에게 달리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달린 것은 뭐냐 하면 그 고통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건 나에게 달렸는데 이런 말까지 해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는 방식이 결국은 자기 성품에 달렸다고도 해요. 그 고통을 잘 이겨내려는 힘들겠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남 탓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 뭔가 잘못이 있어서 지금 벌을 받는 걸 거야. 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진실이죠. 다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 말하지 않는 중단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도 이 가치에는 순서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긍정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덜 쫓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자기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러한 가치를 조금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혹은 바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음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좀 궁금하죠.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해를 돕는 질문일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도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가치가 낫다라는 말도 해요. 어떤 가치를 세 번째를 중요하다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쇼펜하우어 자신도 세 번째 가치가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실제로 이 표상의 가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강의실에는 사람이 별로 안 왔어요. 옆 강의실에는 누가 강의를 했죠? 해결이 했죠. 거긴 넘쳐요. 복도까지. 너무 괴로워했어요.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 표상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상의 가치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들마다 우리가 집단 사고 실험을 해보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표상의 가치에 굉장히 경도된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존재 가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도 뭐 돈도 있겠죠. 표상의 가치가 전부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는 평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정말 나의 존재의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표상의 가치에 완전히 경도된 사람은 이 사람은 악플에 훨씬 취약하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뭐 인기가 떨어지는. 인기를 먹고 사는 뭐 배우들도 있겠지만 그게 떨어지면 못 견뎌서 실제 자살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떨어져도 자기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가치관이죠, 사실은.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들은 한 예술가였는데 예술가가 이 가치를 갖고 있으면 꼭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창작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남의 눈치, 평가를 의식해서. 그러다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내 가치관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바꾸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알았다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연관되는 지점을 보고 그런 것들 좀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는 거죠. 누가 그거 좋지 않으니까 바꾸라 해서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바뀌는 거죠. 제 키워드 제가 아싸를 이유로 아싸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추임 새말고? 네, 아니에요? 제가 이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아웃사이더를 이제 줄여서 아싸라고 하니까 요즘 너무 줄임말이 많아서 아웃사이더. 네,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이제 아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중심 그런데 끼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되게 좁은 사람이라서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아싸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섬세하고 그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냥 다가가서 말 걸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라고 하는데 표상에 집중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 내면에 집중하는 것에 되게 갈등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은 근데 많이 휘둘리는 편이에요? 혹시 그런 거에 주변에서? 네, 제가 조금 많이 휘둘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이제 비슷한 건데 사실은 휘둘리는 거는 나는 이러길 원하는데 다른 원하는 것과 달랐을 때 이쪽 거를 들어야 되니까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자기가 조금 조절해. 왜냐하면 계속 휘둘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고달픈 거고 그 관계가 또 정말 친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조금 내 원하는 것과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일단은 저도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이게 나의 가치관이고 내 생각인데 저 사람의 생각과 부딪힌다 내지는 저 단체와 부딪힌다. 그럴 때 참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가능하면 제가 여쭤본 요것처럼 낯설게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철학 안에서의 철학과 철학이 부딪힌다. 이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네. 부딪힐 때는 낯설게 본다는 게 뭐죠? 예, 좀 고정관념에서 좀 풀어져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자기를 잘 알게 해줄까?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공유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가족이죠. 가족 우리가 뭐 친구도 되지만 가족이 제일 아니 어쨌든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사실 공유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사실은 좀 획기적이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오히려. 근데 가족은 너무 동질적인 그리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심지어는 달라도 다르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가족의 소위 가치라는 거를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질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사실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지식을 확장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서로 어느 정도의 그 프라이버시는 공유하면서 이질적일 때 오히려 나를 더 잘 알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포상의 가치와 존재 가치 사실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서로 자기를 더 잘 알게 돼요. 이건 사례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더 잘나게 해주는 오히려. 근데 대화가 돼야죠. 근데 그러려면 좀 개방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질적인 가치를 존중해주고 나와 다른 걸 존중해주는데 그 이유를 듣고자 하고 서로 또 토론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나의 지식이 확장된다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더 확장시켜주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 제가 생각했습니다. 질문 있는 특강쇼, 오늘 특별 반장을 맡은 최희입니다. 남극부터 우주까지 이 넓은 세계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특별한 분을. 달에도 가고 싶고 화성에도 가고 싶어요. 남극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그럼 왜 남극에 가서 온난화 연구를 하느냐? 남극 추운데. 우리 대원이 저기로 빠졌었어요. 그때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로켓이 하나 발사됐죠. 이 장면 한 번을 보려고 10년 동안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짜릿하고 약간 마약 같아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요.